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7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비상 경제장관 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경제부 총리 모두 발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요. 오늘도 오늘의 한마디 명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명언.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느냐로 판단된다. 사람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가는 그 사람의 감정과 사고와 행동이 타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에 달려 있다. 해당 명언은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한 명언인데요. 오늘의 한마디를 보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나누자면요. 저 역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고요.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분들께 어떤 인사이트와 부자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와 방법들을 어떻게 손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통해서요, 더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성장하는 채널로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한마디였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대한 부분인데 2023년 1분기 수출입 동향 및 평가에 대해서 우선 보시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요. 3월 수출 금액이 6개월 만에 550억 달러를 상회하고 일평균 수출액도 개선되었으나 작년 동월에 이제 역대 최대치인 638억 불을 기록한 기저효과로 감소율은 2월보다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2차 전지 수출은요,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이게 뼈아프죠. 반도체 등의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될 수 있도록 핵심 기술의 R&D 그리고 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민간 투자 활성화를 이제 이것 등을 통해서요.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잠시 알아보면요. 이번 대책은 재정 여력을 보완하고요. 그리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교통시설 외에 산업, 생활, 노후시설로 민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요. 예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 원 이상의 신규 민자 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올해 8조 9천억 규모의 사업이 적게 착공되고 집행 목표인 4조 3,500억 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참여 유인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첫 번째 이제 행정 복합타운, 전기차 충전 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도로 확장, 철로 복선화 등 개량 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해서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도요.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제한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는 소식이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 등의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을 270일에서 기존이죠. 210일로 단축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지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사업에 대해서도요. 중소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대 주력 기술이죠. 우리나라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에 대한 초격차 R&D 전략인데 보시면 정부는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 등 3대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차세대 핵심 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의 R&D 4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고요. 150조 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상 세부 기술을 신속히 지정 변경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또한 R&D 역량 강화를 위해 석박사급의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요. 기술 선진국과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정부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요. 선수금, 환급 보증, 즉 RG 추가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조선사의 경우에요. RG 발급 한도가 소진되면 금융기관 간 추가 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 간 협의를 추진하고요. 무역 보험 기금을 활용해서 특례 보증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 중형 조선사의 경우는요. 시중은행의 RG 발급이 확대되도록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 보증 재보증 비율을 70%에서 기존에 이제 70%에서 85%로 상향하는 한편 사는 그리고 수은도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거쳐 RG 추가 발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 조선사의 높은 위상을 활용해서요.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RG 확보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한편 금융 지원이 저가 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요.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 혁신 성장 촉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정부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 간 협력 등을 통해 2027년까지요. 지역 성장 주도 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지역 기업 그리고 대학, 공공기관 등 협업을 통해서요. 지역 기업의 성장 프로젝트 300개와 대표 협업 모델 100개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지원 강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력,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여건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영종 그리고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방안도 나왔는데 보시면 국민들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자 영종대교 같은 경우 올해 10월부터요. 기존에 이제 6,600원에서 3,200원으로 거의 절반으로 축소가 되죠. 그리고 부담이 이제 완화가 됩니다.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이건 좀 느리죠. 5,500원에서 기존 2,000원으로 이렇게 통행료를 이제 인하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좋은 정책 같습니다. 물론 영종대교, 인천대교 관련해서 사업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일반 이제 국민들은 좋은 소식이죠. 이를 위해서 이제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의해서 관련 세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보시면 우선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2023년 1분기 출입 동향 및 평가에 대한 부분 전달드렸고 그리고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그리고 3대 주력 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 초격차 R&D 전략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 혁신 성장 촉진 방안 마지막으로 이제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간단하게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어, 이 부분 두 번째였죠. 3대 주력 기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그 기업들에 대한 재무제표나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확신이 드신 기업들이 있다면 중점적으로 이제 세 개의 이제 주력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해당 3대 주력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보고 기업들도 한번 분석해보고 저의 이제 투자 방향을 한번 결정해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